재미있는 창업 정보,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지난번에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서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서 이번에도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소재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배달앱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목은 위기의 배달앱, 정산지원 사태 대란의 전조인가입니다. 요즘 배달앱 위기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배달기사들이 위메프나 티몬처럼 배달비를 정산 지원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부 회사와 일부 지역에 해당하지만 현재 사태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태라서 대규모 배달 지원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배달앱이 어떤 구조로 돼 있기에 배달기사분들이 이 지급 정산을 못 받고 있는 건가요? 자, 우리가 배달 어플에 음식을 시키면 음식점에 주문 정보가 갑니다. 그리고 네. 근처에서 배달을 할 수 있는 배달기사에게 콜이 가고 그중에 고객 쪽에 가겠다는 기사가 받아들여지면 배달이 성사가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수수료를 음식점에서 미리 배달 어플 회사에 보내놓고선 나중에 배달비를 빼는 형식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뗀 배달비 중에 어플 회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배달기사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배달기사들에게 정산 지원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태가 커지면 배달앱을 활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티몬하고 위메프 사태처럼 음식을 시켰는데 돈을 빼가고 음식은 안 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달기사가 돈을 받지 못해서 배달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음식값을 못 받은 음식점이 파산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시는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달앱의 정산 지원 사태는 그럼 어떤 원인들로 인해서 발생한 건지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자, 배달앱의 위기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배달 수요의 감소입니다. 둘째, 높은 수수료와 배달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이탈입니다. 셋째, 자금 회전 문제로 인한 정산 지연입니다. 네, 그럼 각 이유를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가 배달 수요 감소를 짚어주셨는데요. 이 내용 좀 더 좀 자세히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는 배달 수요가 급증했었죠. 근데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사람들은 다시 외식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 주문이 줄어들었고 이는 배달앱 업체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높은 수수료와 배달료 인상을 꼽아주셨는데요.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콜수가 줄어드니까 네. 배달앱 운영사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수료를 인상을 했고 네. 배달료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돼서 결국 배달 주문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죠. 또한 음식점들도 높은 수수료 부담을 겪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자금 회전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그러니까 배달앱 운영사들이 이 정산이 지연이 되면서 음식점들이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배달앱 운영사의 자금 관리 문제와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서 그러니까 이제 점점 배달한 사람이 줄어드니까 배달 회사가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있던 돈들은 다 내주고 내줄 돈이 없다 보니까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많이 좀 일을 그만두신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그 배달 기사를 하다가 수익이 너무 떨어져 그만두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배달앱 운영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잘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조그만 데들이 안 돼가지고 지금 돈을 못 주니까 문제가 심각한 건데 네. 근데 남은 배달앱 회사들이 또 이제 그 정산을 빨리 해달라고 지금 많이들 이제 콜이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배달앱 운영사들이 수수료 구조를 재조정하고 정산 주기를 단축해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 서비스 강화와 기술적 개선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문제가 정보가 공유가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뭐냐면 배달앱에 눌렀지만 이 음식점이 어디인지 소비자가 몰라요. 그리고 또 그 음식점은 자기 단골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배달앱 혼자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달앱 회사가 만약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죠. 다 없어지면은 이제 음식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또 음식점 사장은 이 고객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는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배달 어플 회사가 자금과 정보를 모두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티몬이나 위메프 사태처럼 커지기 전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는 수수료 규제 및 투명성 강화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지원과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법적 보호를 강화해 배달앱 운영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데이터 접근성을 향상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대안으로 수수료 규제와 투명성 강화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수수료 규제, 투명성 강화, 어떻게 그럼 더 강화를 한다는 거죠? 지금 수수료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중에 수수료 때문에 매장에서 먹는 음식과 배달하는 음식의 가격 차이가 최대 30% 날 정도로 높습니다. 수수료에 따른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본 계약에 따라서 얼마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고 받은 돈에 대해선 배달앱 회사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정 지원과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공 어플을 활용하면 되지 않냐. 네. 근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소상공인이나 배달기사나 현재까지 쓰던 배달 어플을 갑자기 바꾸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몽땅 쥐고 있으니까. 네. 소상공인은 일단 지급한 돈이 있고 배달기사는 당장 받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배달기사에게 작은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고 이 돈을 배달 어플로 돌려받을 때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배달 방식이나 마케팅을 알려주는 교육을 통해서 독립을 하게 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 법적 보호를 강화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라고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배달 어플이 독점하고 있는 자금과 네트워크,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상공인과 단골의 명단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단골만 제대로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다면 배달 어플은 어떤 곳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도 공개하게 되었지만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교육과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은 어떤 대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주요 대응 방안을 보면 첫 번째, 다양한 플랫폼 활용, 두 번째, 자체 배달 시스템 구축, 세 번째, 계약 조건 검토 및 공동 대응 등입니다. 다양한 배달 플랫폼 활용에 대해서 첫 번째로 꼽아주셨는데요.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예전에 TMF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매달려서는 안 된다. 하나의 배달 앱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배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플랫폼의 문제로 인해 생기는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플랫폼별로 고객층이 다를 수가 있어 더 많은 고객에게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플랫폼의 정산 지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플랫폼을 통해 매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장사를 하면서 한 집에다가 50% 이상 주문을 넣지 않습니다. 50, 30, 20. 그래서 만약에 한 집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두 집으로도 얼마든지 주문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도 예전에 그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주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네. 책을 못 구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가격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분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 배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말해 철가방 기억나시죠? 짜장면 철가방. 네. 그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자영업자들이 자체 배달 시스템을 구축해 직접 배달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네가 판매하는 양이 많다면 이것도 얼마든지 사실 가능해요. 자, 이를 통해 배달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직접 배달로 인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산 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서 자금 회전에도 유리합니다. 자, 끝으로 계약 조건 검토와 공동 대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배달앱과의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리한 조건이 있으면 재협상을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 자영업자가 협력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협상을 통해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공동 대응을 통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미래의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사자인 배달 기사님들은 어떤 대응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이 제일 과격한 것 같아요. 네. 배달 기사들도 세 가지 주요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조 결성 및 협회 참여. 두 번째가 법적 대응 및 신고. 세 번째가 대체 배달 플랫폼 탐색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다른 데도 또 터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게 터졌다고 다른 건 또 안전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첫 번째가 노조 결성인데요. 노조는 어떻게 그럼 결성해야 될까요?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배달 기사들이 모여서 노조를 결성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쪽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기존 협회에 가입해 집단적인 힘을 발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갖출 수 있으며 법적 지원이나 상담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과 신고에 대해서도 이야기 주셨는데 이건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그 앞에 노조 결성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개인별로 변호사를 찾아가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두 번째, 정산 지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 자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식의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정산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부기관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건 조금 힘들죠. 이게 그 직원으로 고용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고 아마도 이제 민사처럼 이거를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 위반의 형태로 넣는 것이 아마 제일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대체 배달 플랫폼 탐색까지 이야기 주셨는데 이건 좀 생소하네요. 이건 그 있잖아요. 여기 어때, 여기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그 배달하는 어플. 제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공공 배달 앱도 있고요. 찾아보면은 그 배달 앱 중에 퀵 서비스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현재 이용 중인 배달 앱 외에 다른 플랫폼을 탐색하고 더 안정적인 정산 구조를 가진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더 나은 조건을 찾을 수 있으며 정산 지원 문제는 금전적 피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배달 앱과 관련해서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우려점들 쭉 짚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배달 앱의 위기는 배달 수요 감소, 높은 수수료와 배달료 인상, 자금 회전의 문제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규제와 지원을 강화하고 배달 앱 운용사들은 수수료 구조 조정과 고객 서비스 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배달 기사들은 집단적 대응과 법적 지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배달 앱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코로나 때 벌어진 온라인에 집중된 시장이 오프라인으로 변하면서 일어난 일인 만큼 전체적인 구조 조정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 배달 플랫폼, 소상공인, 배달기사 각 구성원이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방치하게 된다면 위메프나 티몬 사태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 대해서 아니,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아니라 배달앱. 배달앱 네, 그 내용과 함께 위기의 배달앱 정산지원 상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부에서 이 소상공인들 이 티몬 위메프 결제 미결제된 부분에 대해서 대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내용도 좀 알아보셨다가 정산받지 못한 분들은 대출 해준다고 하니까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